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제가 항상 이 슬로건으로 그동안 인사를 드렸고요. 그 시험에 어떻게 보면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국가직, 미뤄진 국가직 시험을 우리는 오늘 치렀습니다. 다른 시작 하나의 결과, 어떻게 제가 원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하나의 결과가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찍는 이 강의는요, 9급 기출문제 해설이고 오늘 7월 11일 치러진 국가직 9급에 대한 해설 강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총평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직만큼 낮은 난이도였다. 6월 13일 날 우리가 지방직 시험을 봤는데요. 지방직은 좀 쉬웠어요. 근데 국가직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으나 국가직과 지방직이 뭐가 더 쉽다 뭐가 더 어렵다 말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사실 둘 다 쉬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총평에도 써놓긴 했는데요. 지문은 굉장히 길어졌어요. 제가 이제 PPT를 만들어 보면 아는데 이게 막 페이지를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문은 길었는데 조금 그 지문에 속지 않고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쉬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평범한 문항 구성입니다. 보통 제가 국가직 지방직 9급은 넷넷 둘열이라고 하는데요. 넷넷 둘열이 아니라 여기 독해가 하나 늘어났고 문법이 하나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문법이 3문제, 독해가 11문제로 하나가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국가직에도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 개인적인 생각은 85점 이상은 받아야 좀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 2016, 2017 이럴 때는 이제 80점 이상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영어 점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전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85점 이상은 받아야 성공적, 최소한 선방, 90점 good, 95점 very good, 100점 excellent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지방직이 끝난 다음에 국가직 시험 보기 전에 구급량 문제를 제가 2회에 제가 순수 제작 모의고사로 해서 진행했었는데 여기서 나름 적중한 부분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겨우 2개 적중 가지고 뭐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독해는 진짜 지문을 똑같이 내는 게 아니고서는 독해 부분은 우리가 적중 얘기를 꺼내기가 좀 힘들고요. 어휘하고 문법인데 문법도 좀 적중했다고 말하기는 이번에 좀 평이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휘 부분 그리고 문법 중에서 약간 헷갈릴 수 있었던 survive에 관련된 건 제가 설명드렸던 게 그대로 나와서 조금 요거는 제 자랑이어도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또 저는 당일날 제가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 적중 내용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그것 또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가책형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볼게요. 1번 문제의 밑줄 친 어휘는 candid. 사실 candid이란 어휘가 많이 어려운 어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장 해석도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candid, 솔직한이라는 뜻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 candid 언제 기출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2010년 국가직 9급, 좀 옛날이죠. 이때 기출되긴 했어요. 기출되긴 했습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에 frank라는 단어, 여러분 이것도 제가 살짝 좀 인터넷 커뮤니티를 봤더니 이거랑 헷갈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frank랑 헷갈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것도 하프에서 종종 얘기했었는데 이제 우리 흔히 유튜브에서 몰카 영상 얘기하잖아요. 그 몰카 할 때 그 장난치는 그게 prank예요. 그래서 막 몰카 막 남의 신발 밟다가 막 두드러 맞을 때 막 prank is prank 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 frank하고 prank는 달라요. frank는 솔직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막 외웠던 것 중에서 frankly speaking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건 솔직한이라는 뜻이니까 뭐야 바로 정답 이렇게 사실 가셔야 돼요. 나머지 보기를 봤는데 솔직히 어려운 어휘가 없죠. logical, 논리적인, implicit, 암시된, 내포된, 그다음 passionate, 열정적인까지 솔직히 어려운 어휘가 없었습니다. 답은 몇 번? 답 1번으로.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창피한데 지금 이 문제 잠깐 보시겠어요? 뭔 문제냐? 작년 11월 그러니까 2020년 대비 문제예요. 작년 11월 하풍모의고사 17회 1번이고요. 밑줄 candid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요 PPT 그대로 옮긴 거예요. 솔직한 1번 프랭크 솔직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하프모의고사 제가 수업한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 이 수업한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지 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똑같이 1번 밑줄 캔디 보기 1번 프랭크. 이 정도면은 인사혁신처에서 해커스 하프 모의고사를 참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어떤 유착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적중이면 진짜 자신 있게 적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죠? 2번 가보도록 할게요. conspicuous. conspicuous 무슨 뜻이에요? 제가 요 spe 얘기하면서 요게 보다라는 뜻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onspicuous란 말은 눈에 잘 띄는, 눈에 확 띄는 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언제? 7월 3일 아니라 6월 26일 날 제가 구급약 1회 했을 때, 공교롭게 구급약 1회 했을 때도 2번 문제였어요. 물론 그건 보기로 나오고 이건 지금 밑줄로 나오긴 했지만 1번의 passive, 소극적인, 2번의 vaporous. 사실 이 vapor를 알고 있으면 수증기니까 뭐 수증기스러운 수증기 같은 이런 거라고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3번의 dangerous, 이걸 뭐 뜻을 써야 되나 싶었어요. 그 다음 4번 noticeable, 이게 눈에 띄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답은 4번이 되겠다. 그죠? 제가 보기에 이번에 쉬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휘가 쉬웠어요. 어휘가 이거 너무 쉽게 나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쉬웠습니다. 그 다음은 3번 가보도록 할게요. inside out. 사실 inside out이라고 하는 건 안을 밖으로 뒤집은 거예요. 근데 그 뜻만 가지고는 지금 요건 풀어내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He's the best person to tell you how to get there because he knows the city inside out. 해석을 해보니까 그가 최고적임의 사람이래요. 뭐 할 사람이냐면 당신에게 거기 어떻게 가는지를 말해줄.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가 그 도시를 안다라고 해놓은 다음에 이걸 방금 얘기했던 뜻 그대로 뒤집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 안팎으로라고 말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철저하게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 찾아보셔도 이게 철저하게라고 딱 매칭시켜서 나온 사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 있는 보기를 보시면 1번에 eventually, 마침내, 2번에 culturally, 문화적으로, 3번에 thoroughly. 이것도 제가 비슷하게 생긴 것도 구별해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4번에 tentatively, 이게 뭐 임시적인이란 뜻도 되고요. 망설이며 이런 뜻도 가능해요. 따라서 몇 번? 답 3번으로 간다. 요건 좀 뭐가 필요했습니까? 해석이 좀 필요했어요. 그 다음 4번 가보도록 합시다. 4번 pay tribute to. 사실 이것도 pay tribute to는 이건 경의를 표하다 라고 외우고 다니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엔 해석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해석에도 조금 막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homespun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at라고 하는 말 같은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주 봤을 단어는 아니에요. 조금 짐작은 되긴 합니다. all along the route, 오는 길 내내 이 말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장소 방향 부사어구고 얘가 동사고 누가 주어? 여기 뒤에 있는 게 주어가 되는 거죠. 도치가 된 구조네요. thousands of, 수천 개의 homespun이라고 하는 건 집에서 직접 뜬 거 말이에요. 뜨개질 뜨는 거. 이 attempts는 이게 무슨 특별한 뭐를 딱 지칭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homespun attempts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손으로 뜬 물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to, 뭐뭐 할, pay tribute to the team, 그 팀을 pay tribute to. 여러분 이 tribute 이란 말 자체가 원래 공헌하다, 바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tribute 이라고 하는 걸 제가 어원상으로 give의 뜻이란 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tribute 같은 거 하면서. 무엇을 포함하면서 messages. 근데 이 at라고 하는 게 원래 아로 새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새겨진 겁니다. 어디에 새겨진 거예요? carbo, snow, 그리고 construction paper. 이거 뭐 예를 들면 뭐 골판지, 널판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페이퍼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하다, 경의를 표하다라고 하는 뜻 정도로 짐작하세요. 솔직히 이건 정확한 뜻을 여러분이 외우고 다녔을 리는 없습니다. 1번의 honor 보니까 공경하다. 사실 2, 3, 4번의 뜻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compose는 원래 구성하다 혹은 작곡하다, 작문하다는 뜻이고 publicize,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거, 4번의 join 정도의 뜻이기 때문에 어휘는 보기에 깔려있는 것 중에 어려운 어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해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추론을 통해서 풀 수 있었다.
1, 2번은 바로 직접적인 매칭이 가능했고요. 3, 4번은 약간의 해석을 통한 추측이 필요한 부분이었던 건 인정.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문제 특징을 여러분이 파악했을지 모르겠지만 어휘 문제에서 동의어 문제만 다 있죠. 동의어 문제 원래 보통 2개 주고 그 다음에 빈칸 문제 2개 주는데 빈칸 문제가 해석을 통한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안 만들다 보니까 밑줄 문제여도 해석해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넣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법 문제로 가볼게요. 사실 이 문법 문제로 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동안 학생들에게 풀라고 했던 방식이 실제로 적용이 좀 잘 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The traffic of a big city, 큰 도시의 교통량이 is busier, 더 바쁩니다. than 뭐보다 those of a small city. 사실 뭐가 나오는 순간? 대명사가 나오는 순간 대명사에 뭘 물어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요? 수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 those가 받아주는 거 찾아봤더니 the traffic이에요. traffic 단수. 따라서 those가 아니라 뭘로 바꾼다? that으로 바꾼다. 이런 거 기출도 여러 번 되기도 했고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많이 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1번을 보자마자 자신 있게 X를 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X를 긋는다 혹은 그 X의 확신이 얼만큼 들어간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 볼게요. I'll think of you. 제가 당신 생각을 할게요. When 뭐뭐 할 때 I'll be lying on the beach next week.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내가 해변에 누워있을 때 당신 생각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인데 다음 주라고 하는 거 미래 when이 시간조건 부사절이네요. 시간조건 부사절상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죠. 그러면 현재 진행이 미래 진행을 대신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I am lying 이라고 바꿨어야 되겠죠. When I'm lying on the beach next week. 그러면 2번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거의 100%의 확신으로 X를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의 범위가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찍더라도 여기서 찍는 거랑 여기서 찍는 거 분명히 다릅니다. Raisins were, 여러분 raisins가 뭔지 몰라도 돼요. 왜냐면 뒤에 바로 설명해 주죠. Once an expensive food, 한때는 비싼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뭔 음식이었겠죠? 제가 제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S가 붙어 있으면 이걸 단수로 보자고요? 복수로 보자고요? 그냥 복수로 보자고요. 내가 어차피 안 외웠어. 뜻도 모르고 이게 가산인지 불가산인지도 모르는데 S를 붙여놨으면 이걸 그냥 복수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수로 봤으면 수일치는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이렇게 유치하게 붙여놓고 수일치 물어보지도 않죠. 계속 가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도 종종 했어요. 주어와 보어의 수일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복수로 나왔다고 해서 뒤에가 unexpensive food. 이게 단수야 틀렸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걸 물어본 적도 없고요.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혹시 어색해 보여도 그냥 물음표만 찍고 가세요. 이게 어색해 보여도 물음표만 찍고 가시라고요. And only the wealth ate them. 여러분 여기서 the wealth라고 하는 건 이건 해석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말 그대로 뭡니까? 부예요. 부유함. 부유함이 먹었다. 그것들로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복수임을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부유함이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틀리신 분들은요. 해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짜잘한 어떻게 보면은 무엇을 확인 안 하고 있는 겁니까? Y가 붙고 안 붙고 이에 따른 품사를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wealth를 뭐라고 바꿔야 돼요? wealthy라고 바꿔야지 더 플러스 형용사로 뭐가 되는 거다? 복수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죠. 복수 보통 명사가 되는 거예요. 보통 복수 보통 명사로 접근하면서 수일치를 물어보는데 이건 수일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 형태 자체를 약간 실수를 유도한 문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제 어렵게 내다 보니까 이제는 실수를 유도한 문제를 또 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제 얘기는 이거예요. 물음표예요. 3번은. 이거를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파악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4번 볼게요. The intensity of a color, 색깔의 강도는 is related to,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다. to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나와야 되고 그 명사에 지금 의문사 나왔죠. 근데 의문사 중에 특히 how는 how 플러스 형용사 혹은 부사가 놓일 수 있고 여기 지금 how much라고 하는 얘는 지금 형용사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얼마나 많은 gray가 얼마나 많은 회색을까지 쓰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주어 동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주어 동사가 the color contains죠. 그 contains 뒤에 붙어있는 요 녀석이 지금 원래 앞으로 나간 누가 되는 거예요? 이 how much gray가 되겠죠.
The color contains gray. 색깔이 회색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회색을 앞으로 빼서 얼마나 많은 회색을 그 색깔이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해석 멀쩡하죠. 수일치 멀쩡하죠. 이 부분의 어순 멀쩡하죠. 그러면 4번이 거의 확신이 되는 순간 뭐가 더 의심되는 거예요? 얘가 더 의심되니까 그때 한 번 더 살펴보셨어야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멀쩡한 거 4번으로 가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1, 2번을 고르신 분들은 조금 문법적인 포인트를 아예 잘못 보거나 하신 거고요. 3, 4번 안에서 고민을 했을 때 그 접근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답은 4번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원래 영장 문제에서는 잘 옮긴 걸 잘 안 물어봐요. 잘못 옮긴 걸 주로 물어보긴 하는데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문제가 새로운 회원들 사이에 생겼다. Several problems have raised.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표현을 좀 알고 계실 겁니다. Raise the problem. 문제를 일으키다. 원래 raise라는 것의 목적어로 problem을 써서 문제를 일으키다 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어에 있는 문제라는 녀석이 주어로 갔으면 Several problems have been raised. 수동태로 바꿔 써야 돼요. Have been raised due to the new members. 그러면 1번은 사실은 능동수동 구분에 있어서 얘는 좀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얘가 X. 그 다음 2번 보시면요. 그 위원회는 그 건물의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했다. The committee commanded that. 여러분 명했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거 흔히 말하는 주장, 요구, 명령, 제한 동사. 뭘 해야 된다고, 뭘 하라고 명했다.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cease.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주장, 요구, 명령, 제한을 여러분이 설마 파악을 못했다라고 쳐봅시다. 나 파악 못했어. 근데 뒤에 봤더니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다음에 여기 cease니까 일단 뭐가 안 맞습니까? 수일치가 안 맞죠. 수일치가 안 맞네. 잘못됐네 하다가 이렇게 대절 안에서 수일치를 뻔하게 물어보는 걸 왜 물어봤을까? 그때 주장, 요구, 명령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랬지라고 하는 요 피드백 과정을 제가 한번 꼭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만 오히려 주장, 요구, 명령, 제한이니까 should seize가 맞겠네. 괜찮네. should seize 괜찮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는 거예요? 시험 문제 풀 때는 중단하는 거니까 지금 construction of the building이라고 하는 건 지금 중단되는 거니까 얘를 수동으로 바꿔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시험장에서 뭐는 제일 늦게 보라고 했습니까? 자동사, 타동사 구분. 여러분 seize가 무엇을 중단하다라는 타동사임에 여러분들 왼손목 걸 수 있어요? 그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타가 확실하지 않으면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맞죠? 제 얘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서 2번이 맞다 틀리다의 판단을 보류하고 3, 4번으로 넘어가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업 때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얘기했던 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자전관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은 1시간에 40마일이 넘는 바람과 싸워야 했다. They had to fight against winds that. 이렇게 되면 관계대명사 되실 텐데 얘가 지금 묻고 있는 건 관계대명사이지만 사실 뭐예요? 시제입니다. 시제. had to. 해야만 했다. 여기서 느끼셨어야 돼요. 과거니까 어떤 바람인지를 설명할 때도 과거로 will blow를 뭐로 바꾼다? 과거로 바꾸니까 blew. 그러면 3번도 잡아냈어요. 4번 거의 모든 식물의 씨앗은 혹독한 날씨에도 살아남다. 짜잔,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구금약 이외의 문법 문제에서 제가 다뤘던 survive 동사의 특징이죠. 제가 be survived by란 말은 주로 언제 쓴다고 했습니까? 이건 사람이 주어가 오히려 죽고 유족이 남았다는 얘기할 때 쓴다고 했어요. 이럴 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the season most plants라고 한 다음에 수일치 괜찮다, 수동 괜찮다, 바위 괜찮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다 싹 바꿔야 돼요. are survived by 이 부분을 뭐라고 바꿔주면 됩니까? 혹독한 날씨로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지금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제를 그냥 써버리면 돼요. by까지 날려서 survive 다음에 제가 뒤에 안 좋은 거 나온다고 했죠? 죽게 만드는 안 좋은 것, 전쟁 이런 것들이 나올 테니까 그냥 그거는 목적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survive, harsh weather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3, 4번이 틀렸다는 확신이 들고 1번이 또 확실히 틀렸으면 그때 2번을 돌아가서 그래 내가 seize가 자타인지는 요거 확실하게 말할 수 없고 대부분의 동사가 자타가 다 된다고 했으니 내가 외운 자동사 중에 seize는 없었지 그래 얘가 자동사도 되나 보다 끝. 그럼 답은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얘기했던 걸 따라갔으면 여러분들은 2번을 골랐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린 분들을 뭐라고 혼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말했던 과정을 시험장에서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또 여러분들이 잘 듣다가도 시험장 가면은 갑자기 자기만의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이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옮긴 거. 원래 보통 영작은 잘못 옮긴 거 물어봐요. 인간은 환경에 자신을 빨리 적응시킨다. Human beings quickly adapt themselves. Adapt A to B. A를 B에 적응시키다. Adapt themselves. 복수로 제기되면서 쓴 것도 괜찮고요. To the environment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럴 땐 자신 있게 동그라미 딱 쳐주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그녀는 그 사고 때문에 그녀의 목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영작으로 많이 물어보는 패턴입니다. She had no choice but to.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이죠. Give up.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Her goal. Because of 뭐 때문에 the accident. 사고 때문에. 1, 2번 다 멀쩡하다. 그죠? 3, 4번 가볼게요. 그 회사는 그가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금했다. 막았다. The company prohibited. 여러분 막다라고 하는 거 쓴 거 괜찮고 그 다음 목적어 쓰고 from ing 괜찮다. 왜 해석을 안 하는 겁니까? 위에 해석 줬잖아요. 부회장으로 자기가 승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프로모트의 기본 뜻은 누구를 올려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포지션을 올려주는 게 프로모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promote somebody 누구를 승진시키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게 우리말로는 그냥 부회장으로 승진하다고 했지만은 사실상 승진에 관한 거 뭘로 써야 되는 거예요? 수동으로 써야 되는 거죠. From being promoted to vice president.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금방 캐치해내지 못하고 옳다 혹은 좀 애매한데 찝찝한데 하고 넘어가 봅시다. 그 장난감 자동차를 조립하고 분해하는 것은 쉽다. It is easy. it은 가주어. 뭐 하는 것이 to assemble and take apart. assemble은 조립하는 거고 take apart는 분리하는 거죠. 둘 다 목적은 누굴 취하고 있는 거예요? The toy car. 여기서 물어볼 게 뭐 있어요? 물어볼 게 뭐 있냐고요. 그럼 여기 동그라미를 치는 순간 누가 의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의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맞아. 프로모트는 무엇을 높여주는 거니까 이걸 수동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 생각까지 여러분들이 가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절대 혼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여러분들 혼내겠어요. 예. 좀 답답함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혼내는 건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 그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지문이 너무너무 길어서 아직도 공시의 독해를 다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어는 잘 봐요. 근데 다른 게 망해요. 시간이 없어서. 저 카톡 받았는데 어떤 친구 95점이래요. 합격하시면 형구형 인터뷰 하시죠 했더니 선택 과목을 다 찍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분도 90점이요. 선택 과목 망했어요. 막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는 이젠 점수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점수 나오면서 뭐까지? 시간까지 세이브 하셔야 돼요. 영어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time consuming 하면 안 돼요. time saving. 시간을 절약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볼게요. 요지 문제니까 주장이죠. 요지라고 하는 건 보통은 주장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보기를 보면 마침표 콕콕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주장을 얘기할 때 뭐뭐 해야 한다는 말에 집중하라고 했고 listening to somebody else's ideas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은 is the one way to 뭐뭐 할 한 가지 방법이래요. No. Whether the story you believe 당신이 믿는 그 이야기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당신이 믿는 그 이야기 아직 안 끝났어요. As well as about yourself and your place in it 거기에다가 추가 첨가 당신 자신과 당신이 있는 곳까지 싸잡아서 그에 대해서 당신이 믿는 그 이야기가 remains intact 있는 그대로인지 intact라고 하는 건 다른 것에 어떤 해를 받지 않고 온전한 형태로 있는 게 intact하단 말이잖아요.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래요. 즉 세상이 돌아가는 거,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흔히 말해서 뭐 팩트 체크라고나 할까요? 멀쩡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듣는 것입니다. 결국 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읽은 거 주제다 아니다? 주제이긴 한데 얘만 주제인지는 다음 문장 읽어보셔야 됩니다. We all need to examine our beliefs. 우리는 모두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 봐야 된대요. Air them out. Air them out이니까 밖으로 꺼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let them breathe, 그것이 숨을 쉬게 해준다. 즉 자기 혼자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꺼내봐야 된다는 얘기. 즉 위에 얘기했던 걸 거의 비슷하게 얘기한 거네요. 여기까지 주제로 끌고 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Hearing what other people have to say, 다른 사람이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을 듣는 것, 특별히 about concepts we regard as foundational, 우리가 근간이라고 여기는 개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is like opening a window in our minds. 지금 이 얘기가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보이죠? 그럼 솔직히 저는 웬만하면 이 정도면 주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듣는 거 오케이 하고 아래 보기를 살짝 보도록 할게요. 아래 보기를 살짝 보면 보기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We should be more determined to persuade others. 이건 지금 듣는 거에 관한 얘기만 나온 건 아니죠. 오케이, 그러면 1번 저 같으면은 일단 보류, 1번 답일 가능성 별로 없다. 그 다음에 we need to listen and speak up. 지금 이 생각을 해야 돼요. listen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뒤에 speak up에 관한 얘기도 나오나? 이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we are reluctant to change our beliefs.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걸 꺼려한다? 아닌데 듣는 거에 관한 얘기인데 꺼리는 건 어떻게 보면 도입부죠. 원래 우리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들어서 생각을 꺼내서 바꿔야 된다. 3번은 충분히 X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에 we hear only what we choose and attempt to ignore different opinions. 사실 3, 4번 비슷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제가 문제 풀려고 하는 방식이 되게 이상하고 요상한 방식이 아니에요. 세 문장을 봤어요. 세 문장에서 충분히 듣는 거에 대한 걸 우리가 주제라고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2번을 골랐어요. 근데 2번을 고르는데 전혀 답이 아예 안 되는 것들을 제껴놓고 2번 봤더니 뒤에 스피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스피커 얘기가 나오는지 그 이후에 확인하면 왜 안 돼요? 그렇게 풀어도 돼요. 자꾸 여러분이 많이 읽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영어 잘 봤어요. 그럼 뭐 그런다고 합격합니까? 다른 과목까지 다 잘 보려면 시간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래 보세요. 그 아래 우리가 안 읽었던 speaking up is important. 중요하다. 제가 보기엔 여기 연결어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원문 찾아보면요. 뭐가 있었을까요? In addition, 게다가 also 이런 말이 있었겠죠. 그러면 뭐하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Listening to somebody else's ideas 하고 뭐하고 speaking up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뭐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몇 번으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된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연결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몇 개는 찾아봤어요. 질문을 몇 개 찾아보면요. 내용을 좀 바꿉니다. 저도 문제 만들어봐서 알잖아요. 근데 좀 바꾸는데 이런 건 연결을 빼야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맞죠? 왜냐면 얼써 보면 두 개 딱 묶어가지고 오케이 2번 이렇게 갈 거니까 아니야 이렇게 쉽게 내줄 순 없어 하면서 살짝 그런 장치를 뺀 것 같아요. 그 다음 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잘 읽어봅시다. 제목은 항상 한 단계를 거치라고 했어요. 주제를 먼저 잡고 내 머릿속에 있는 주제와 보기를 가지고 매칭시키면서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제가 안 잡혔는데 여러분이 찾는 주제가 없는 상태에서 제목이랑 매칭을 시키다 보면 여러분들은 제목이 설득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The future may be uncertain. 미래는 확실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But some things are undeniable. 몇몇 가지 것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연결어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접속사가 있었을 거예요. Climate change, shifting demographics, geopolitics, 기후변화라든가 아니면 바뀌는 인구 통계 그리고 지정학이라고 하나요? 지정학? 뭐 이런 것들은 안 바뀌나 봐요. 그럼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미래는 바뀌는 건데 뭐 몇몇 가지는 안 바뀐다. 아직 주제는 잘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요. 가볼게요. The only guarantee is that 한 가지 보장되는 것, 유일한 보장은 that there will be changes,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Both wonderful and terrible. 좋은 변화와 끔찍한 변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제라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계속 갈게요. It's worth considering. 여러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결국 뭐란 얘기예요? 중요하다. 정의를 지키는 삶은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정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it's worth considering 무엇을 고려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그 고려하는 것, 이걸 고려하는 것이 주제에 매우 가깝단 말이에요. How artists will respond to these changes. 우리는 미래가 변한다는 얘기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에 대해서 무엇이 맞춰서 상응하여 바뀌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그에 따라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걸 고려해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As well as 거기에 뭐까지 추가해서 what proposed art serves.
어떤 목적을 예술이 하게 될지, 목적을 하게 될지 말이 좀 이상하다. 어떤 목적을 예술이 담당하게 될지. Now and in the future. 지금 그리고 미래. 그럼 두 가지 다 묶어서 우리가 얘기해 보면 변화하는 미래에 대해서 예술이 어떻게 반응할지 혹은 예술이 바뀔 모습, 요 정도로 저는 머릿속에 주제가 잡혔어요. 그리고 여기 report suggest that 보는 순간에 요거는 입증해 주는 내용으로 가겠구나.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보기 보는 거 치사한 짓이에요? 나쁜 짓이에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아래 있는 보기를 한번 봅시다. What will art look like in the future? 미래의 예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What like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how의 뜻이라고 했죠. 어떻게 생길까? 그렇죠. 변화하는 미래 상황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어떻게 예술을 거기에 맞춰서 상응하여 바꾸는가에 관한 얘기니까 1번 보는 순간에 정답이에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성의 없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 2번, 3번, 4번 보기가 이런 보기를 주는 건 출제자가 고민을 많이 안 한 거예요. 문제가 어렵다는 건 그 보기에 정답과 오답 사이가 약간 미묘하지만 굉장히 헷갈려서 여러분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난이도 조절을 나름 잘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지문의 길이를 늘려서 난이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어렵게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왜 저 안 읽었잖아요. 제가 여기 지금 뒤에 해석 못할 것 같다고 지금 안 읽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다 읽고 풀려고 애당초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가 봅시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문의 난이도는 높아요. 지문의 난이도는 높고 이거 해석 약간 오역하시는 분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 중에서. 왜냐면 이게 구조 파악이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의 상식도 있어야 돼.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미국의 수정헌법에 관해서는 몇 조만 알고 있으라고 했죠. 1조, 2조, 5조라고 했죠. 1조는 뭡니까? 표현의 자유. 2조는 무기 소지의 자유. 그 다음 5조가 뭐였습니까? 묵비권. 그래서 I'll take the fifth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나는 no comment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2조는 제가 뭐 할 때 꼭 나온다고 했어요. 무기 소지에 관한 얘기 나올 때 꼭 총기 관련 gun control 얘기 나올 때 꼭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 여러분들에게 배경 지식을 깔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 안에 있는 well-regulated militia 뭐 이런 내용은 사실 몰라도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수정헌법 2조를 그대로 써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해석이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정도 배경 지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 배경 지식을 깔아드린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하프무비에서 얘기한 거 꼭 찾아가지고 적중에 올릴 겁니다. 올릴 건데 보세요. The Second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states 라고 명시합니다. 잘 조직된 원래 우리 밀리시아는 민병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조직된 민병대 being necessary 필요할 때 필요하면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자유국가 여기는 국가라고 합시다. 자유국가 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유국가 혹은 자유주의 안전이 필요하면 잘 조직되어 있는 민병대는 the right of the people 사람들의 권리 뭐 할 권리입니까? to keep and bear arms 무기를 소지하고 무기를 유지하고 소지할 수 있는 그 권리가 shall not be infringed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즉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셨으면 이 내용 해석이 잘 안 돼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Supreme Court rulings 대법원의 판결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법원이 이 수정헌법 2조를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뒤집어요. 수정헌법 2조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대법원의 판결, citing 무엇을 언급하는 겁니까? 이 수정헌법을 언급한 대법원 판결이 have upheld the right. 우리 uphold란 말이 원래 유지하는 거예요. 떠받치는 거. 그래서 뭘 유지해 왔냐면 권리 무슨 권리입니까? upstates 여기선 주라고 봐야 되겠네. s를 붙였으니까 지금 미국 얘기니까 미국의 주의 권리 뭐 할 권리 to regulate firearms 총기를 규제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 규제한다라고 하는 말이 총기를 못 쓰게 한단 말이 아니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건 총기를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기를 규제한다는 얘기는 총기에 대해서 나름의 제약을 걸어둔다는 얘기, 총기를 못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however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08년의 판결이네요. confirming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on individual rights 개인의 권리, 뭐 할 권리 to keep and bear arms 아까 위에 나왔던 거 그대로 다시 썼잖아요.
The court struck down Washington D.C. laws. 여기서 the court는 어떤 코트입니까? Supreme Court겠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strike down이라고 하는 걸 우리 폐지했다고 보셔야 돼요. 폐지했다. 원래 뭘 까내리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이 법안을 폐지한 거예요. 워싱턴 DC의 법인데요. 그러면 지금 원래 주 법보다 연방법이 상위합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대시 제 얘기는 뭐냐면 관계대명사 대시 어떤 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워싱턴 DC의 법이에요. 그러면 워싱턴 DC의 법이 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Banned handguns, 뭐를 금지한 거예요? 권총을 금지한 거죠.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어주셔야 돼요. 이 end하고 지금 아직 관계절이 안 끝난 거예요. 이 워싱턴 DC의 법은 법인데 어떤 법이냐면 금지했었던 어떤 법이냐면 요구했었던 those. 여기서 those는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In the home, 집에 있는 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those가 받아주는 건 뭐예요? handguns겠죠. 아니면 guns겠죠. 집에 있는 총들은 to be locked. 이게 잠겨 있거나 아니면 disassembled. 분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총기를 보유할 때는 총기를 뭐 하거나 잠가 놓거나 아니면 분해를 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거. 이거 지금 여기 수정헌법 2조에 반합니까? 네, 반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수프림 코트가 스트라이크 다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이 내용은 이런데 아래 보긴 겁나 쉬워요. A number of gun advocates. 누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총기 애호가를 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consider ownership. 여기서 총기를 소지하는 그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birthright, 생득권이라고 해요. 나면서부터 갖는 권리예요. And an essential part of the nation's heritage. 국가 유산의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The United States, with less than 5% of the world's population. 미국 같은 경우에 5% 미만이죠. 전 세계 인구. 여러분 전 세계 인구에서 5%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세계 인구 중에 미국은 5% 미만인데 이 인구가 has about 대략 얼마 정도? 35에서 50%의 전 세계의 민간 소유 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는 5% 미만. 근데 총기의 소유는 35에서 50% 엄청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아래 보기 나올 거 아닙니까? According to 어디에 따르면 2007년 리포트에 따르면 어느 기관인지 몰라도 되고요. It ranks 이것이 순위에 오릅니다. 넘버 1 1위에 오릅니다. 원래 rank 다음에는 여기에 순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In firearms per capita라고 하는 거 알죠? cap이라는 게 머리니까 이건 두당 1인당 총기 넘버 1. 이것도 아래 보기 나오겠다. The United States also has the highest homicide by firearm rate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망, 뭐에 의한 사망? 총기에 의한 사망률을 가지고 있어요. Among the world's most developed nations. 뭐한 중에서 가장 발달된 국가들 중에서. 그러니까 발달되지 않은 국가에서 뭐 총기 사고가 많은가 봐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안의 내용도 파악해 주시고요. But many gun rights proponents. 여러분 말을 바꿨지만 뭐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ownership, gun ownership advocate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총기 권한 옹호론자들은 say라고 말합니다. These statistics 이런 통계치 these 다음에 s를 붙였다는 얘기가 이건 복수예요. 통계 수치입니다. 통계학이 아니라 이러한 통계 수치가 do not indicate 무엇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A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 야 니네 총기 많으니까 지금 총기 사망자가 많잖아. 야 그런 관계는 없어. 이 사람들 우기는 거죠. And note that 그리고 라고 나타낸다, 라고 주장한다. The rates of gun homicide and other gun crime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의 총기 사망과 다른 총기 사건 같은 것이 have dropped, 떨어지고 있다. since 언제부터 highs. 여기서 highs는 뭐겠어요? 최고치 찍고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In the early 1990s. 1990년대 최고치를 찍고 내려오고 있다. 사실 내용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짐작을 하셨으면 그 짐작대로 쭉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 배경 지식은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2008년 미국의 무슨 헌법?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무슨 헌법이죠? 무슨 재판소죠? 저기 제일 높은 거. 뭐라고죠? 대법원. 갑자기 대법원이라는 말을 까먹었어. 미국 대법원이 overturn. 아까 이 overturn은 뭘로 나왔었습니까? struck down이라고 나왔었죠. 우리 기각해버리고 폐지해버리는 게 overturn이에요.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ban은 누가 한 거예요? 워싱턴 DC가 한 거예요.
그걸 overturn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1번 맞네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에 many gun advocates claim that owning guns is a natural born right. natural born right이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birthright. 태어나면서 갖는 생득권이라고 했죠. 동그라미 치시고요. Among the most developed nations. 아까 얘기 나왔던 부분이네요. 미국이 has the highest rate of gun homicide. 이거 넘버 원이잖아요. 그냥 보기를 수월하게 동그라미 가는 거예요. 근데 4번이 고민되지도 않아요. Gun crimes in the US have steadily increased over the last 3 decades. 아니죠. 여기 3 decades란 말이 언제 나왔습니까? Early 1990s잖아요. 1990년대고 항상 모든 글은 언제를 기준으로 읽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이니까 30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증가한 게 아니라 드랍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물론 주장에 불과하지만 따라서 4번을 일치하지 않는 걸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문 해석은 어려워요. 이런 해석을 보자마자 시험장에서 탁탁탁 해낼 수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엔 많지 않습니다. 11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건 좀 쉬운데 이런 것도 실수할 수 있어요. 볼까요, 여러분? When is the payment due? 지급이 언제까지입니까? due는 마감 기한을 말하는 거니까 you have to pay by next week. 다음 주까지는 내야 돼. due라고 하는 걸 모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마 낸 것 같아요. 괜찮네요. Should I check this baggage in? 이것도 check something in 하면 여러분들이 그 안을 확인한다라고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또 합니다. 뭐냐면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편적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보편적 경험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를 타는 거 그리고 호텔을 예약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이제 글을 읽어서라도 간접 체험을 하셔야 돼요. Should I check this baggage in? 여러분 check something in 하면 짐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제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짐을 크게 check-in 하는 게 있고요. 짐을 가지고 들어가는 carry-on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짐을 제가 붙여야 될까요?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답이 No, it's small enough to take on the plane.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까지 타봐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문제가 나오는 거는 나오는 거니까. When and where shall we meet?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했더니 I'll pick you up at your office at 8:30. 어디 언제 다 나왔죠?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만약에 2번을 잘 몰라서 물음표 쳤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4번까지 가볼게요. I won the prize in a cooking contest. 내가 요리 대회에서 상 먹었어. 했더니 뭐래요?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네가 없었다면 그럴 수 없었어 하는 이 보기가 항상 제가 말하는 어떤 오답입니까? 말을 하는 사람 화자를 오류로 만드는 그런 오답이죠. 이 말은 A가 한 번 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의 상대방이 할 게 아니라 이걸 거꾸로 바꿔서 말해야죠. You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me. 야, 나 없으면 너 못했을 거야. 이건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런 오답의 패턴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패턴 누가 알려줍니까? 제가 알려주잖아요. 수업 때. 저는 그냥 시험지 보면서 솔직히 저는 좀 기뻤어요. 저랑 수업을 잘 따라왔던 분들은 또 시험지를 휘날리고 오겠구나. 근데 별로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냥 농담을 삼아 한 얘기는 하지만 왜 그러냐면 영어만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만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영어만 딱 25분, 30분 주고 풀라고 하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전체 100문제를 100분 안에 푸는 건 이거 완전 다른 싸움이에요. 가봅시다. 12번. 12번도 많이 어렵진 않았죠. Thank you for calling the Royal Point Hotel Reservations Department. My name is Sam. How may I help you? 이런 말하는 사람은 이제 서비스 제공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다가 호텔 예약 부서에다 전화 건 거예요. Hello. I'd like to book a room. 제가 방 하나 예약하고 싶습니다. 봐봐요. 호텔 예약해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We offer 2 room types. 우리가 2가지 룸 타입을 제공해드립니다. 하나가 더 디럭스 룸이고요. 그리고 and the luxury suite. suite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최고 좋은 집인데 왜 그러냐면 왜 최고 좋은 방이냐면 이것저것 다 있어요. 그 안에 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다 하나로 그 방 안에 다 있다고요. 거기에 주방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 경우가 스윗입니다.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해요? 하니까 for one. 여러분 for one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순서를 얘기할 때 열거할 때 처음 시작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The suite is very large. 스위트가 아주 큽니다. In addition to a bedroom. In addition to는 무엇에 더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거기에 뭘 더해 주는 거예요. 화장실에 더해서요.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거죠. 화장실 당연히 있죠. 거기에 더해서 이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Has a kitchen. 호텔인데 부엌이 있어요?
living room and dining room까지 있습니다. It sounds expensive. 비싸게 들리네요. 정확해요. 맞아요. 비싸요 보통. 그러니까 뭘 물어봤더니 이런 답을 하고 있을까요? 두 개 무슨 차이가 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그걸 뭘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답 3번으로 가는. 봐봐요. 생활 영어는 쉽게 나오죠. 어려운 표현도 안 나오죠. 넘어가서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빈칸에 들어가는 연결어 문제인데 연결어 문제도 쉬워요. 볼게요. 제가 웬만하면 연결어 2개면 처음부터 다 읽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홈스쿨링에 관련된 주제 문제가 사실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데서 많이 접해봤거든요. 여기 이 A 들어가는 연결어 앞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Students can also pick and choose what to study and when to study. 뭘 공부할지 언제 공부할지를 고르고 선택할 수 있대요. Thus, 그에 따라 뭐 하면서 enabling them to learn at their own pace. 자기 속도에 맞게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즉 홈스쿨링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네요. 홈스쿨링인지 몰라도 돼요. 장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봤더니 critics of homeschoolings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비판하는 얘기 나오겠죠. Say that 라고 말합니다. Children who 어떤 애들입니까? Are not in the classroom. Not in the classroom이죠. 왜? 홈스쿨링이니까. Miss out on learning important social skills.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걸 빼먹습니다. Because they have little interact. 거의 교류가 없어요. 누구랑? With their peers. 동료들과는 교류가 없어서. 첫 번째는 무조건 역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아래 보기를 봤더니 다행히도 역접 2개가 2번, 4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B를 먼저 보셔야 돼요. In spite of this, 이에도 불구하고 약간 내용이 반대로 가는 건데 여기 furthermore이라고 하는 건 추가해 주는 거잖아요. 열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2개 또 읽어보시면 돼요. 얘가 좀 길게 올라갑니다. 쭉쭉쭉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Several studies, though, 여러분 이 내용 자체가 뭐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박하는 거죠. 여러 가지 연구가 have shown that 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The home educated children, 집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 말하는 거예요. Appear to do just as well in terms of social and education, emotional development. 만큼 잘한대요. 어떤 측면에 있어서 in terms of는 무엇에 관해서 무엇의 어떤 측면에 있어서죠. 사회적인 감정적인 발달면에 있어서 만큼 잘해요. As other students, 다른 학생들만큼 having spent more time in the comfort and security of their home, 더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는 겁니까?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한 집에서 보내기 때문에 with guidance from parents, 부모님이 돌봐주죠. Who care about their welfare, 그들의 건강, 안녕 이걸 신경 써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뭐 이렇게 뭐 따돌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그럼 그런 얘기 나온 다음에 갑자기 뒤에 또 뭐예요? Many critics of homeschooling have raised concern. 이 사람들이 끝까지 뭔가 문제를 잡고 싶나 봐요. 뒤에 연결되는 거 반대 내용이니까 누가 봐도 몇 번입니까? 2번으로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정말 엉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뉴욕타임즈에 있는 기사를 바꿔서 낸 건데 글을 이렇게 잘라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내시면 이거 완전 잘못된 글이에요. 이 글 자체의 주제를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Work has become an obsession.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일이란 것은 강박이 돼버렸습니다. It has caused, 이것이 뭘 일으켰습니까? 업무라는 것이 burnout, 막 뭐라고 하죠? 완전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리는 거. 우리 뭐 번아웃 증후군이라고도 하잖아요. Unhappiness, 불행에다가 그리고 gender inequality, 성별 불평등까지, 성불평등까지 이런 걸 다 야기해 버린 거예요. 이 일이란 것 자체가 노동이. As 뭐뭐 함에 따라서 people struggle to find time for children or passions or pets or any sort of life besides what they do for a paycheck. 이제 이 부분 해석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일이라는 것이 집착이 돼버린 게 왜 그런 거냐면 사람들이 뭘 찾느라 애를 쓰기 시작한 겁니까? 애들을 위한 시간, 열정을 위한 시간, 그리고 애완동물을 위한 시간, 아니면 어떤 형태의 삶이든 이건 말고 일하는 거 말고 다른 어떤 형태의 삶, what they do for a paycheck. 뭘 말고도입니까? 그들이 급료를 받기 위해 하는 거. 그거 말고 지금 다른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이게 계속 obsession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But increasingly, 하지만 점점 younger workers are pushing back. 여기서 말하는 pushing back이라고 하는 거 넓히고 미루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확장시킨다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push back이라고 하는. 이런 건 사전 찾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맥락이 있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many people은 기성세대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younger workers는 이제 젊은 세대들.
이 사람들은 지금 pushing back,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밀어붙이는 겁니까? More of them, 그들 더 다수들이 expect and demand flexibility, 무엇을 찾는 겁니까? 무엇을 예상하는 겁니까? 유연성. 이 말이 좀 부족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dash가 들어가서 추가 설명 들어갔어요. 어디서 끝나요? 그냥 문장 끝날 때까지 여기선 가버려요. 중간에 dash가 한 번 더 나와서 부연 설명이 끝나고 문장이 이어진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도 dash의 의미도 모르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dash가 여기 이어져서 부가 설명이 이렇게 붙는 거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거 정 모르면 그냥 다 넘어가 버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Paid leave for a new baby.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출산휴가 같은 거잖아요. 유급 출산휴가. 여기서 say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구조가 안 보여요. 여러분 이 say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 그냥 미국 애들이 쓰는 감탄사예요. 뭐 이런 거예요. 막 열거하는데 이게 되게 지금 뭐 어떤 글이냐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건 빼줘야 돼요. 문제를 만드시는 분이 빼주셔야 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구조 안 보여주고 막 여기 멘붕 온단 말이에요. 그걸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and generous vacation time 뭡니까? 아주 후한 넉넉한 휴가 기간. along with 거기에 뭐까지 곁들여지는 거예요? daily things, 매일 일상적인 것들 like 예를 들면 뭐 같은 겁니까? the ability to work remotely, 멀리서 일하는 거. 뭐라고 하죠? 무슨 근무? 원격 근무라고 하나? 있잖아요. 원거리 근무. 그러니까 집에서 근무하는 거. 그리고 come in late or leave early.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하고. 야, 미쳤다 이거 완전. or make time for exercise or meditation. 명상하고 운동할 시간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여기 이 flexibility라고 하는 말에 대한 추가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거 몰라도 된다고요. 이 dash의 기능 알면 이거 몰라도 돼요. 그럼 좀만 더 가볼게요. The rest of their lives happens on their phones. 나머지 그들의 인생은 어디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휴대전화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Not tied to a certain place or time. 시간이나 아니면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또 부연 설명 붙이는 거예요. Why should work be any different? 왜 일하는 건 달라야 할까요? 생활은 다 핸드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왜 일은 굳이 직장 가서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 이 주제를 뭐로 잡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3번 increasing call for flexibility at work입니까?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핵심 말이 하나 빠졌어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younger people, younger generation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 글의 원래 제목은 뭐냐면요. Young people are going to save us all from office life. 젊은이들이 오피스 라이프에서 우리 모두를 구해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딱 됐는데 이 젊은 세들이 5시에 퇴근할까요? 막 좀 표현이 그렇지만 또라이처럼 좀 5시 갈래요? 막 좀 미친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유연한 근무가 점점 확대되고 나 밥 먹으니까 졸려. 왜 나 낮잠 잘래? 뭐 이러는 거예요. 과장님은 낮잠 잘래? 그러니까 우린 상상도 못 하는데 좀 미친 거 아니었는데 요구가 많아지니까 그래 낮잠도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서울시 낮잠 자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걸 주제 이렇게 뽑으시면 이건 오답이에요. 오답. 진짜 다른 게 워낙 오답이니까 어쩔 수 없어 3번이 정답이긴 한데 문제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역 진짜 실망이야 진짜. 혼나야 돼 아주.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 글의 순서 한번 볼까요? 제가 찍으라는 것도 여러분 다 맞았던 거 아세요? 예를 들면 일치불일치 정한된 몇 번으로 찍어왔어요? 4번으로 찍어왔잖아요. 문제 10번 정답 4번이고요. 물론 18번은 달라요. 18번이야. 이건 우리말 읽어봐야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찍을 때 제가 어떻게 찍으라고 했죠? 앞에 게 2개 있는 거 있죠. 1번, 2번은 A, B니까 이거 버리고 C로 시작하는 3, 4번 중에 하나로 찍어라. 그것도 나름 적중이라면 적중이에요.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볼게요. Past research has shown that 이전 연구가 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Experiencing frequent psychological stress can be a significant risk factor for cardiovascular disease. 제가 질병에 관해서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뭘 경험하는 겁니까? 잦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 심각한 위험 요소일 수 있다. 위험 요소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이 병에서의 위험 요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얘 때문에 이런 병 걸릴 수 있다. 무엇에 대한 cardiovascular disease? cardiovascular 얘기했죠. cardio란 말이 뭐예요? 심장.
vascular는 혈관, 따라서 심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이거 뭔지 모를까봐 컴마 치고 어떤 질병이냐면요. that 설명해 준 거죠. 컨디션은 질병 얘기할 땐 질환이라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affects almost half of those aged 20 years and older in the United States. 이거 보니까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미국 애들은 20살만 넘어가도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A번을 읽어봤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Does this mean though? though는 앞으로 꺼내서 however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걸까요? People who drive on a daily basis. 매일 운전을 하는 사람 갑자기 운전을 왜 해? A는 절대 올 수 없죠. 운전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A는 버리고 그러면 B에 붙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B 봤더니 According to a new study,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there is, 있습니다. 뭐가 있어 있기는. 지금 연결 안 되잖아요. 제시문에서. 그러면 B번 버린단 말이에요. 뭐부터 오는 거예요? C부터 와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C를 끝까지 읽어도 뭐가 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뭐만 나와요? 운전 얘기만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C에서 운전 얘기하고 이 C 다음에 뭘로 이어줄 수 있어요? A에서 운전으로 받아준 다음에 여기 아래 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Is there a simple way of easing the stress of driving? 운전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더니 바로 뭘로 받아주면 돼요? According to a new study,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C, A, B로 가는 거. 솔직히 말할까요? 소방직 문제보다 쉬웠어요. 제가 소방직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난이도가 소방직이 더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글의 순서 문제는요. 소방직보다 얘가 더 쉬웠어요. 그 다음에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 좀 고민이 됐을 수는 있는데 이것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풀었으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게요. When the brain perceives a threat in the immediate surroundings, 뇌가 인식할 때 위협을 어디에서? 즉각적인 주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근, 근방이라고 합시다. 근방에서 it initiate, 우리 initiate은 무엇을 촉발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출발 시작시키는 겁니다. A complex string of events. 우리 string of이라고 하는 말이 a string of란 말이 그냥 many의 뜻으로 보시면 돼요. 복잡한 여러 가지의 사건을 촉발시킨단 말이에요. In the body, 신체에서.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사건을 아마 열거해 줄 가능성이 높겠다. 그죠? It sends electrical messages. 전자적 신호로 보내는 거예요. To various glands. 우리 glands란 말이 뭔지 모를까 봐 뒤에 컴마 치고 organs라고 받아주고 있죠. 여러분 gland는 알아두세요. 이건 샘이라고 합니다. 근데 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한자로 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선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 하면 우리는 라인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신체 기관에 붙어있는 선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샘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아니고 갑상샘이라고 하자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이게 왜 샘인지는 뒤에 읽어보시면 돼요. Organs that release chemical hormones. 화학적 호르몬을 배출하는 거죠. 분비하는 거죠. 호르몬이 나오는 거니까 샘이에요. Into the bloodstream. 어디에다가? 혈류에다가. 그 얘기구나. 첫 번째는 전자적 신호. 야, 빨리빨리 뭐 좀 많이 보내. 빨리빨리 호르몬 많이 보내. Blood quickly carries these hormones to other organs. 그러면 혈류를 통해서니까 이런 호르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장기들로. That 어떤 장기입니까? Are then prompted.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 거냐면 to do various things. 여러 가지 하도록 촉구받는. 여러 가지 하도록 막 이렇게 재촉을 받는. 그럼 이제 그 여러 가지가 또 나와요. The adrenal gland라고 하는데 이 adrenal gland가 뭔지 몰라도 되죠. 무슨 셈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저도 몰라서 써놨어요. 뭐라고요? 부신이라고 하는데 부신. 아무튼 무슨 글랜드가 above the kidney, 신장 위에 있는 그 글랜드가 예를 들어주는 거죠. pump out adrenaline, adrenaline은 pump out, 막 펌프실에서 퍼내는 거예요. 그게 뭔지 또 뒤에 동격 설명. 우리 동격을 여러분이 파악 못하면 컴마에서 갑자기 막 정신 못 차린단 말이에요. The body stress hormone. adrenaline이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 호르몬이구나. 그리고 그 adrenaline travels, 이동합니다. all over the body, 몸 전체로 doing things, 것들을 하면서 어떤 것들 such as widening the eyes, 눈을 크게 만드는 거죠. To be on the lookout for, 뭘 알아보는 겁니까? 뭘 이렇게 딱 슉 쳐다보는 거냐면 signs of danger, 위험의 사인을 슉 이렇게 주의하는 거죠. 컴마 뭐뭐 하면서 pumping the heart faster, 심장을 더 빠르게 펌프질 하면서 뭐 하도록 to keep blood, 심장에서 피를 뭐 하겠어요? 심장에서 피와 extra hormone flowing, 막 흐르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And 그리고 무엇에 긴장을 주는 겁니까? The skeletal muscles, 골격근의 긴장을 유도시키면서, 긴장을 주면서. So 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이 are ready to lash out at. 우리 lash out이라는 말은 후려치는 거예요. 이 후려친다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battle로 나와요. battle. 원래 lash out이라는 말은 원래 채찍으로 때리는 건데 이게
손으로 에이 이렇게 하는 것도 lash out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they는 여기 나오는 skeletal muscles라고 봐야 되겠네요. 골격근이 뭐 하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걸 반응하는 거죠. or run 아니면 도망가야 되겠네요. from the threat 위협으로부터. 그래서 막 진짜 그 진짜 프랭크 영상 같은 거 누가 갑자기 확 튀어나오면 자기 돈으로 주먹으로 막 때리고 사람 쓰러지고 막 그래요. The whole process is called a fight or flight response. 투쟁 아니면 도주. 투쟁 도주 반응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Because it prepares the body. 이것이 뭐 하기 때문에 이 반응이라는 것이 몸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이거 아니면 이거 하도록 battle 아까 위에 나왔잖아요. lash out at 아니면 run 도망가는 거예요. for his life. 뭘 위해서? 목숨 위해서 살려고. 여기까지 흐름 너무 괜찮다. 근데 갑자기 4번에 뭐래요? Humans consciously control their glands. 인간이 의식적으로 샘을 통제한다고요. 조절한다고요. To regulate the release of various hormones. 얼핏 보면 들어가 있는 말 다 들어가 있죠. 우리는 근데 지금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나 위협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체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무엇한다? 항상 호르몬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자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맨 앞으로 꺼내거나 아니면 아예 뒤로 빼거나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 저도 문제 만들 때 다른 데서 따오는 게 아니라 이 글 안에서 위치를 조정해요.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17번 가보도록 할게요. 문장이 들어갈 위치 It was then 바로 그때 라고 강조 표현이 되겠죠. 바로 그때 He remembered his experience 그의 경험을 기억해냈대요. 어떤 경험입니까? With the glass flask 플라스크 우리 플라스크 기억나시죠? And just as quickly 그리고 그만큼이나 빠르게 he imagined that 라는 걸 상상했다는 거예요. A special coating 특별한 코팅이 might be applied 우리 apply 바른다고 했어요. 코팅이 발라지는 거죠. To a glass windshield라고 하는 걸 보자마자 뭘 아셔야 돼요? 차예요. 차. windshield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차량이 있으면 이 차량의 앞유리를 windshield라고 해요. 그래서 windshield wiper라고 하거든요. windshield. To keep it from shattering 우리 shatter라고 하는 게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산산조각 나는 걸 막기 위해서 특수 코팅이 발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지금 뭐에서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실험에서의 경험에서 뭘로 넘어가는 거? 사고, 자동차 요 부분, 깨지는 거랑 관련된 부분이 만나는 데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앞쪽은 다 실험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한 2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2번 이후부터, 여기서부터. When he examined the flask, he found that 뭘 발견했냐면은 contain a film coating inside. 그 안에 film coating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 residue remaining from a solution of collagen that the flask and had contained.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잔여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He made a note of this unusual phenomenon. 이걸 일단 적어만 둔 거죠. 아직 뭐는 안 났어요? 유리창이 깨지는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나오는 겁니까? 뒤에 when he read stories in the newspapers about people in automobile accidents who were badly hurt by flying windshield glass. 뭐 때문에 날아다니는 차 유리 때문에 오케이 나왔다 해서 4번 집어넣는 거. 이것도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 그죠? 그 다음에 18번 일치불일치. 이건 뭐부터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아래에 있는 우리말을 먼저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왜? 우리말 보기 있으니까 제가 우리말 먼저 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래 우리말 봤더니 뭐래요? 올타운은 80피트 중세시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거 80피트 위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크루즈 배가 정박할 때면 많은 여행객이 올타운 거리를 활보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드브로닉 시는 크루즈 여행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올타운에서는 많은 집이 여행객 숙소로 바뀌었는지도 확인해 봅시다. 맨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드브로닉,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의 드브로닉이래요. 여기는 is a mess, 엉망진창입니다. Because its main attraction, 가장 중심이 되는 여행 명소가 바로 is seaside old town인데 surrounded 뭘로 둘러싸여 있다고요? 80-foot medieval walls. 이 부분 아까 1번에서 봤던 거 맞죠? 80feet 맞습니까? 좋아요. This Dalmatian coast town does not observe visitors very well. 무엇을 제대로 흡수 못하는 겁니까? 관광객들을 제대로 흡수 못하는데요. And when cruise ships are docked here, 여기에 정박하게 되면 크루즈십이 a legion of tourists,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이 legion이라고 하는 말이 군대, 부대란 말인데 뒤에 다른 말로 계속 나와요. Turn old town into 뭘로 바꿔버린 겁니까? 미에즈마. 미에즈마는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 굉장히 막 보기 싫은 냄새 나는 거예요. 아주 악취가 나는 나쁜 거, 그걸 우리가 미에즈마라고 합니다. 뒤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의 악취냐면 어떤 사람들의 막
악취가 나는 현장이면 tanktop clad tourist. 탱크탑으로 무장한 약간 비하적인 표현처럼 느껴져요. 저는 tourist marching down the town's limestone blanketed street. 라임스톤으로 쫙 깔려있는 데를 막 탱크탑 입고 막 간다는 거예요. 투어리스트들이. 이게 지금 꼴불견이라고 이미 a mess에서 파악했죠. Yes, the city of Dubrovnik has been proactive. Proactive to는 뭐 타려고 사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In trying to curb cruise ship tourism. 크루즈십 관광을 억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봤던 부분 뭐였습니까? 억제가 아니라 확대하려고 노력했다. 3번 당연히 X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몇 번? 답 3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아래에 여행객 숙소로 바뀌어왔다는 얘기는 아래 보니까 뭐 Airbnb까지 등장하면서 이 내용도 추가가 되어 있긴 합니다. 여러분 19번 가보도록 할게요. 19번. 이건 조금 정신 차리고 읽으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When an organism is alive, 생명체가, 제가 organism 유기체라고 해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생명체. 생물 해도 괜찮아요. 생명체가 살아있을 때 it takes in, 받아들이는 거. 들이마시는 거, 다 takes in이죠.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입니다. 들이마십니다. From the air around it, 주변에 있는 공기에서. 너무나 뻔한 얘기 아니야? 주제 아니고. Most of that carbon dioxide is made up of. 이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은 is made up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요. carbon 12로 만들어졌대요. But a tiny portion consists of carbon 14. 대부분이 12고 아주 적은 부분이 14예요. 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걸까? So the living organism always contains a very small amount of radioactive carbon 14. carbon 14 조금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carbon 14이 radioactive carbon이에요. 즉 방사선 활동을 하는 카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없겠네. A detector next to the living organism, 살아있는 생명체 옆에 있는 감지기는 would record radiation given off, 여기 아까 give off라고 하는 것도 제가 거기서 했었습니다. 구급약에서 뿜어내는 거라고 했죠. 이거 뿜어지는이라고 이어주시면 되겠네요. 기록할 겁니다. 방사능을 뿜어지는 뭐에 의해서? By the carbon 14 in the organism. 그러면 살아있는 경우에는 카본 14는 많이 나와 조금 나와요? 조금 나온다는 얘기예요. 조금 나온다. When the organism dies, 이게 죽고 나면요, it no longer takes in carbon dioxide.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now no new carbon 14 is added. 더 이상의 carbon 14이 추가가 되지 않고요. And the old carbon 14 slowly decays. 이 얼마 안 되는 carbon 14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into nitrogen. 무엇으로? 질소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것이 뭐 부패한다는 얘기네요.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The amount of carbon 14 slowly 어쩌고 저쩌고 아까 뭐 한다고 했습니까? 죽으면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줄어드는 방향으로 일단 가긴 갈 것 같아요. As time goes on,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줄어들겠죠. 그리고 over time, 시간이 흘러서 less and less radiation from carbon 14 is produced. 만들어지는 carbon 14에서의 방사선 양은 점점점 더 줄어들겠네요. The amount of carbon 14 radiation detected for an organism, 한 이제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카본 14의 방사능의 양은 is a measure, therefore, of how long, 이것이 무엇의 측정 값이 되는 거냐면 그러므로 앞으로 꺼내면 됩니다. How long the organism has been, 죽은 지 얼마 됐는가. 그렇죠? 죽은 다음에 점점 줄어들으니까 그 줄어드는 양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죽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죽고 나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몇 번 되는 거예요? B번이 뭐가 되는 겁니까? 죽은 거, 생명체가 끝난 거,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답을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좀 정확한 해석을 해봅시다. 지금 빈칸 앞문장부터 해석을 해서 아래 있는 두 문장을 가는 방식으로 저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칸 포함된 문장이 여기서부터예요. The origin of new species부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들어가 있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새로운 종의 기원, which, 근데 그게 뭐냐면 the 19th century English naturalist Charles Darwin, 누군지 아니까 얘기 안 할게요. once referred to as, 한때 뭐라고 불렀었던, 뭐라고 칭했었던 the mystery of mysteries,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라고 칭했던, 읽어보니까 그닥 중요한 게 아니죠. 새로운 종의 기원, 새로운 종이 생겨나는 거 말하는 거예요. It's the natural process of, 이것이 자연의 과정인데 speciation이 뭐지 이게? speciation? 처음 들어보는데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여러분 이거 responsible for라고 하는 거 제가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습니까? 무엇의 원인이 되는,
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generating this,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의 원인이 되는 겁니까? this remarkable 빈칸, 이 놀라운 빈칸을 만들어내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읽은 부분만 가지고 새로운 종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 뭔진 모르겠지만 되게 놀라운 현상인데, 이게 자연의 과정은 과정이고 자연의 삐리리 과정이라고 일단 해봅시다. 이 스피세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이 단어를 알고 있으면 사실 금방 답이 나와요. 이게 종분화란 말인데, 이게 responsible for, 무엇의 원인이 되는 거냐면, 이 종분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의 원인이 되는 거냐면 이런 놀라운 삐리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삐리리를 지금 with whom이라고 묶어주고 있죠. 그걸 가지고 그것과 함께, 그들과 함께요. 그들과 함께 인간이 share the planet, 지구를 공유하게 되는. 그것과 인간이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놀라운 삐리리. 그러면 그 뒤에서 지금 설명을 뒷받침해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Although taxonomist 뭔지 몰라도 돼요. 이것도 분류학자라고 하는 게 몰라도 됩니다. 이 사람들 전문가인 건 확실해요. Presently, 지금 현재 recognized some, 얼마 정도입니까? 1.5 million living species니까 150만 맞나요? 150만 개 살아있는 종을 현재 인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actual number is, 실제 숫자는 possibly closer to,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거의 1000만에 가깝단 말이에요. 종이 엄청 많다는 얘기네요. 엄청 많다는 거 뒤에 더 느낄 수 있어요. Recognize the biological status of this multitude, 이렇게 많은 생물학적 상태를 인식하는 것, 이것은 requires a clear understanding of, 명확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무엇이에요? What constitutes a species? 종이란 것이 무엇을 이루는가? 거꾸로 말해도 괜찮아요. 무엇이 종을 이루는가? Which is no easy task.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Given that 라는 걸 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evolutionary biologists, 진화 생물학자들이 have yet to agree on,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동의해야 한단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아직까지 동의를 안 한 거냐면 a universally acceptable definition,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의. 한마디로 진화 생물학자들이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의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에서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 아래서 뒷받침하고 있는 것도 종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말인 걸 여러분 좀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그래요, 못 채실 수 있어요. 맨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All creatures, past and present, 과거와 현재의 모든 생명체들은 either have gone or will go extinct, 이미 멸종했거나 멸종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네요. As each species vanished over the past 3.8 billion year history of life on Earth, 각각의 종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 동안에? 지난 얼마입니까? 38억 년 동안, 지구상에서의 38억 년 동안 새로운 종들이겠죠. 스피시스겠죠. 불가피하게, 당연하게 appeared to replace them,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을 또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 생긴단 말입니다. To exploit newly emerging resources, 새로 생겨난 자원들을 없애기 위해서, 써버리기 위해서. From only a few very simple organisms, 무엇에서부터? 아주 간단한 생명체들에서부터 a great number of complex, 아주 많은 숫자의 복잡하고 그리고 다세포의 형태의 오르가니즘이겠죠. evolved, 진화합니다. over this immense period, 이 긴 기간, 엄청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죽고 이렇게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많은 종들이 있다. 그래서 그 빈칸에 들어가는 건 종이 겁나 많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답이 몇 번 되는 겁니까? Diversity of living creatures라고 하는 2번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여러분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쉽다라고 하는 건 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뭐라고요? 지난 5년간의 동급의 문제, 7급 말고요, 8급 말고요, 9급의 기출문제랑 비교해 봤을 때 난이도 가장 쉬운 걸 1, 그리고 난이도 가장 어려운 걸 10이라고 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이건 1에서 1.5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에서 1.5. 그러니까 지방직 서울시가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쉬웠다고 봅니다. 이게 조금 더 어려워요. 조금 더. 근데 그래도 지난 5년간의 시험과 비교해 보면 쉬운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난이도조차 느끼지 못하셨을 분들도 많아요. 쉬워서 어려워서. 왜? 영어는 베이스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난이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7급 시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7급까지 준비하신 분들은 7급 9까지는 제가 영어 공부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7급 9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언제 다시 생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이 되는 지방직 서울시 7급 문제가 우리 올해 문제로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9까지 끝나고 7급 9까지 끝나고 그때부터 영어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